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 동안에 공략할 섹터를 계속해서 매일 이 시간마다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이윤호입니다. 자, 우리 증시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증시의 흐름을 잘 타서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게끔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항상 좀 가장 먼저 보던 게 바로 뭐였어요? 바로 시장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 미국에서는 뭐 금리 인하를 한다 만다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하느니 지금 경제 상황에 두 손을 좀 들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쪽은 사실 계속해서 뭔가 증시가 좀 상승이 기분 좋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 상승이 계속 갈까 하고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주식 시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어쨌든 상승 나오는 섹터와 대장주를 계속 잡아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 이윤호와 함께 이런 국내 시장 이런 상승 흐름장을 좀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앞에 말이 좀 길었는데 우리 뭐 그냥 바로 지금 바로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일단 미국 쪽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한번 할까요? 자, 일단 미국 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쪽 같은 경우 지금 연준이 사실 굉장히 좀 지금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 좀 인하를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특히 이 파월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금리를 급하게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포지션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요게 지금 상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위태위태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낮까지의 이슈에서는 지금 연준 이제 어제 이제 FOMC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특히나 이제 뭐 갈린다기보다는 약간 좀 하락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 금리를 유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6월 연방 FOMC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금리 인하 지지폭이 매우 좁습니다. 이걸 봤을 때 자, 앞으로의 미국 증시 자체가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처럼 신고가 랠리를 찍기보다는 약간 좀 쉬엄쉬엄 가는 장이 요런 이제 매크로 지표나 요런 이슈들 FOMC 이슈들 보면서 좀 쉬엄쉬엄 가는 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요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지금 현재 FOMC 위원들은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와는 다르게 요거 딱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주요 이벤트를 볼게요. 자, 여기 이거를 제가 붙여놓을 때는 얘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 위에 거는 일단 보지 않아도 되고요. 밑에 두 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되는데 여기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신규 실업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227K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27K면 전보다 233K보다 줄은 수치죠.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고용이 어쨌든 좀 더 확장이 되었다는, 고용이 확대가 되었다는 거고, 경제가 조금 지금 현재 금리에서도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매크로 지표의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금리 인하에 다소 회의적인 이 사람들의 말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딱 발표되고 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자산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쪽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강세가 살짝 식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는가? 그래,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금리 동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지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때요? 계속해서
상승 랠리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 맨날 나가는 척 하다가 하루 이틀 나가는 척 하다가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코스피가 3,200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두 달쯤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늦어도 두 달 내에는 코스피 3,200을 좀 이렇게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 코스피가 3,200이면 한 얘는 900 정도까지는 올라야 그래도 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800을 아직 찍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2022년도에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매우 크게 가라앉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평가주들이 보통 코스피에 있고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회사들이 코스피에 보통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주사들 같은 경우요. 그런 종목들의 랠리 때문에 지금 코스피 위주로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코스닥도 역시 900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1,371원 오늘 4시 기준으로 1,371원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부담감을 좀 없애줌으로 인해서 외인의 매수세 유지에 좀 이렇게 보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갈 일이 잘 없겠지만은요.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좀 경고 신호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경고 신호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코스닥도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코스피보다는 잘 못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대선을 했을 때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올라간 건 코스피예요. 왜 올라갔다? 왜 올라갔다? 저평가 그리고 지주사들 그리고 뭐 은행 뭐 증권주들 다 여기에 거의 사실상 실제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몰려 있다. 코스피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먼저 랠리를 시작한 모습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코스피를 먼저 공략해야 될까요? 코스닥을 먼저 공략해야 될까요? 물론 둘 다 공략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로서 좀 편하게 약간 야 내가 여기서 뭐 일주일 만에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 난 넣어놓고 오르면 팔래.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지수나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 하면 코스피. 근데 나는 다이나믹한 거 좋아해 하면 코스닥인데 지금은 사실 코스피가 조금 더 투자할 메리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오늘 시장 안에서의 그 테마 상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있죠. 손해보험 있고 은행 있고 뭐 야놀자 이제 뺄게요. 그리고 STO, 두나무 하면 뭐예요? 두나무 하면 보통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함께 엮여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어때요? 11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뭐 모더나, 마이데이터, 2차전지는 뭐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반등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아직 전기차 캐즘이 완전히 극복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그 규모의 이 2차전지 산업의 규모에 대한 이제 반등일 뿐이지 얘네가 앞으로 정말 유망하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2차전지는 조금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여러분들 심신에 이로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중에서 특히나 봐야 될 그 테마는요. 스테이블 코인, STO, 그리고 은행주 및 보험주, 그러니까 증권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두나무, 이건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많이 엮이는 그런 테마죠. 이 네 가지 테마가 사실상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해당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테마들과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아까 암호화폐 여기다가 차트를 붙여놓진 않았지만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어갔다고 했죠. 이 11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건 주식시장 안에서 뭐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도 역시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뭐 디지털 자산 띄우는 정부 STO 법제화 기대감이 증가한다. 이건 뭐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죠?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 11만 2천 달러 첫 돌파. 요거 때문에 사실상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게 크게 꺾이지 않는 한은 앞으로 테마 흐름은 욜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레벨이에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금융권 반대 허들 넘어서야 업계도 발전한다라고 뭐예요? 금융권 반대 허들 넘어서야. 약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기사일 수도 있는데 금융권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들 지금 글로벌은 어때요? 글로벌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예요. 요거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 상승 자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의 앞으로 3, 4거래일 정도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핫 이슈는 이거죠. 맨 밑에 은행 및 보험주, 증권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에 부국증권이 상한가를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평가된 주식들,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매출 규모,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서 저평가된 회사를 공략을 했었는데 버전 2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요 세 개의 테마보다요. 이게 상승 지속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세 개, 요거는 하나만 가져왔지만 뭐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아래쪽 이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보여요. 자, 지금 이렇게 미국 쪽의 중요한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 그리고 테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짚어드렸는데 이런 거 그때그때 다 그냥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내가 일하면서 뭐 본업을 하고 뭐 혹은 뭐 그냥 아이를 돌보거나 뭐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쉽습니다. 여기 QR코드 찍고 코나텍 게시판 입장하시면 제가 이제 보는 시장의 관점이라든지 뭐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니까 많이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은 그래 알겠어. 시장은 그동안 상승장이 좀 지속이 됐어. 그럼 우리 콜라텍에서 좀 이렇게 주고 있는 이 공략하고 있는 이 방송 공략주들은 어땠느냐? 지난주에 GS 물론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안 나왔어요. 뒤에서 차트를 보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공략을 할 만한 점에 있다는 거. 7% 상승 나왔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일로보틱스 얘도 비슷합니다. 뭐 11%밖에 상승 안 나왔는데 제가 항상 여기서 공략을 했던 종목은 1, 2주 동안은 약간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 보이다가 3, 4주 후에 어떻게 돼요? 30%, 40% 이상 올라가죠.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도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 홀딩하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KG케미칼도 GS와 비슷한 그런 이유로 공략을 했고 여러분들 11.6%의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요거 만약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옆 뒤에 뭐 이렇게 보면 뭐 코나 테크놀로지 67.5, 뭐 CS 윈드 요거는 뭐 뺍시다. 뭐 10%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현대힘스 뭐 34% 뭐 우리 공략하고 나서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를 갔죠. 자,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20%, 30%. 뭐 LTC 같은 경우도 3연속 장대 한봉이 나오면서 36%. 뭐 요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증식 콜라텍과 함께하면 충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S 지난주 방송 공략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략했어요. 여기서 공략을 해서 어때요? 장대양봉 쭉 뽑죠. 기분 좋죠. 근데 요때도 의심하고 그자지 귀찮아 하면서 뭘 굳이 뭐 여기 이렇게 QR까지 귀찮게 찍어가면서 요거 종목명 알아가야 돼? 알아가신 분들은 요거 드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을 거고 뭐 둘 중 하나죠. 뭐 안 알아보셨던 분들은 뭐 요거 좀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다 자기 복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장대양봉을 잘 뽑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일로보틱스 여기서 다음날에 슈팅 나왔다가 좀 요까지 좀 눌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충분히 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대응을 그러니까 뭐 매수 대응이나 뭐 이런 추가 매수 대응 같은 거 충분히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아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G케미칼. 자, 얘도 여기서 공략을 했죠. 여기서 매물대 봐드리면서 아랫꼬리 분석해드리면서 봐드렸고 어때요? 지금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저평가 그러니까 뭐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아직까지 이슈 살아 있습니다. 뭐 급하신 분들 혹은 이제 여기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난 오늘 종목을 좀 더 볼 거야 하면 요거 뭐 그냥 매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요거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어도 되는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LTC 이거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 LTC 제가 뭘로 가져왔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가져왔죠. 반도체주 한창 소외되어 있을 때. 네, 그때 딱 가져와가지고 어때요? 사면소 장대한봉 뽑히죠. 여러분들 요거 LTC가 뭐야? 그래 제가 그 당시에 뭐 봐야 되는 이슈들,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들, 그리고 또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 이 종목이 안 올라간 게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안 올라간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안 올라간다 하면 뭐다? 공략해야 된다. 근데 그 혼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거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요거 다 이제 종목명 다 가져가셨고 요걸 이제 안 가져가신 분들 후회하는 거죠, 뭐. 여기서 이때 살 걸. 여기서 이때라도 살 걸.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라도 샀으면 내가 이거라도 먹었을 텐데 이러지 말고 미리 공략해라. 이게 우리 증식 콜라텍의 뭐다? 핵심 슬로건. 올라갈 종목이나 섹터는 미리 공략해서 편하게 먹자 이겁니다. 자, 지금 뭐 요걸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뭐 바로 지난주 방송 공략주인 GS 7% 상승 나왔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KG케미칼 역시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이런 종목 바로 어디서 받아보느냐? 하단에 QR코드. QR코드에 이제 증식 콜라텍 게시판에 입장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다. 오늘 두 종목도 역시 뭐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두 종목도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방송 끝나고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것들 많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뭐 예전에 뭐 1년, 2년 전에는 뭐 디커플링 됐다,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 됐다 말이 많은데 지금 다시 뭐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다시 밴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미국 시황도 잘 봐야 된다. 근데 미국 시황, 미국 주식, 해외 선물 통해서 글로벌 시황 교육까지 뭐다? 다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 탐나시는 분들 여기 여기 찍고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 이런 상승장 놓치지 말고 나중에 코스피 3,800 갔을 때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응해가지고 나중에 야 나도 주식 투자할까 주식 투자할까 주변에서 야 코스피 엄청 올랐대 이럴 때 나는 그거 3,100대 코스피 투자해가지고 지금 수익 뭐 한 50% 60% 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공략할 섹터, 테마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까지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증시 콜라텍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섹터 혹은 테마를 공략해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냥 뭘 공략할지 먼저 그냥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밸류업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지금 요런 뭐 여러 가지 지주사라든지 뭐 오늘 올라간 증권주들이 사실상 이 밸류업에 다 묶인다고 보면 돼요. 밸류업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냥 밸류업이라고 편의상 묻겠습니다. 자, 요거 앞으로 상승 모멘텀 좀 길다. 길어서 아직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지난주에 봤던 상법 개정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지난주 상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리면 주주 친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지주사나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해당 종목 중에 딱 두 가지 대장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하나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고 얘도 여기서 그냥 계속 쭉 그냥 지속적으로 이때 그냥 만약에 사놨으면 편하게 요까지 올라오는 그런 자리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슈가 뭐 없느냐?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상법 개정 2라운드가 시작이 됐어요. 야, 이거 뭐 일주일에 하나씩 나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나와서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아궁이의 불이 좀 아궁이를 떼고 있는데 아궁이의 불이 조금 약해진다 싶으면 장작 2개 더 넣어주고 또 앞으로 불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 장작 넣어주고 약간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상법 개정 2라운드. 자, 뭐였냐? 야, 좀 크리티컬한 게 나왔습니다. 자사주 취득 1년 내에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뭐 아직 통과는 되진 않았지만 이게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이 여당 쪽,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어떠한 시각으로 이런 상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하면 시중에 어쨌든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의 주식들이 말 그대로 소각, 없어지는 거예요. 자, 소각이 되면 기존의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한 주 한 주의 가치, 그 가치는 어떻게 돼요? 소각하기 전보다 소각하기 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곧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이게 개정법이 발의가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자사주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자사주가 많으면 어때요?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지배력 강화하면 안정되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배력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그러한 행동을 그리고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면 이런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리가 조금 뭐 실수이건 허수이건 실제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요.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들어요. 그리고 주식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한 주당 순이익은 증가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이 주당이 뭐냐면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 기준이에요. 자, 근데 요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을 자사주 매입으로 싹 매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이 줄어들죠. 그러면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이 줄어드니까 EPS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EPS가 올라가면 주주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임원들에게 부당한 이득이 갈 우려도 또한 커집니다. 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좋아요. 실제로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자사주를 매입해. 임원들이 이득을 챙겼어. 그리고 자사주를 다시 처분해. EPS 다시 내려가. 일반 투자자들 어때요? 곡소리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요. 이거를 뭐 이 자사주 매입, 주식 사는데 자사주 매입이 그냥 회사에서 자기 주식 사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사는데 그 사는 돈, 그 주식 살 때 쓰는 돈, 뭐 조상님이 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 돈으로 쓴단 말이에요. 회사 돈으로 쓰니까 기업의 자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기업의 자본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죠. 결국 EPS를 허수로 올리면서 기업들의 자본 감소까지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게 뭐다? 자사주를 사들여서 그냥 묶어만 두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각하는 걸 의무화하는 걸 발의를 물론 고쳐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시장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좀
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현재 10% 초과 자사주는 예외 없이 소각하게 하는 등의 방법론 등이 나오고 있어요. 발의가 된 건 아닙니다. 방법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기업의 특징 뭐가 있을까? 시가총액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 영업이익이 높아야 돼요. 일단 장사를 잘 해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든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든 뭐 갖고 있든 뭐 주주들한테 뭐 이렇게 돈을 다시 뭐 주든 뭐 배당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리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 기업에 돈이 있어야 뭐 의무화된 주주 친화책, 주주가치 제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강제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보율도 무조건 고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노란색 했죠. 지난주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자사주 비율이 높은 회사를 봐야지 우리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 뭐다?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 몇 퍼센트? 아까 여기서 이런 방법론이 나오고 있죠. 10% 초과하는 거 뭐 의무적으로 뭐 소각하게 하는 등 10% 이상. 적어도 10%. 20% 넘어가면 더 좋고. 근데 무조건 이 자사주 비율이 높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단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이제 수혜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굉장히 많죠. 예, 여기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자사주 비율이에요. 예,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갑니다. 그죠? 야, 엄청나요. 자, 그리고 뭐 밑에 뭐 메커스, 부국증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자, 그리고 뭐 코리아나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뭐 한국경제TV, 뭐 DCM, 노루홀딩스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종목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 세 가지에 해당하면서 뭐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건 뒤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그 한 가지까지 더해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이미 올라간 종목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자사주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충분히 잘 올라간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세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부국증권, 노루홀딩스, 태광산업이 있습니다. 부국증권 같은 경우 어때요? 6월부터 살짝 횡보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상승이 나왔어요. 예, 갑자기 상승이 나왔고, 자,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서 횡보하는 척하다가 올라가려고 하죠. 태광산업 얘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요런 움직임을 뽑을 수 있는 회사, 요런 움직임을 뽑을 수 있는 회사를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요런 움직임을 뽑은 회사가 아니라 요런 움직임을 뽑을 만한 회사.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공략주는 여기에 없다. 뭐다? 어디에 있다? 하단에 QR코드, 하단 QR코드에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하시면 증시콜라텍 게시판에 입장하시면 이 종목명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테마인 밸류업의 공략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 회사 사업 영역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자사주인데요. 보유 지분이 어떻습니까? 43.9%예요. 어마무시하죠? 예, 요런 거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야 된다.
앞에 이런 건 다 가렸어요. 이런 건 일단 가렸고 중요한 건 요거를 보면 된다. 자, 그리고 어때요? 기관과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면 좋은 거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면 뭐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요. 누구나가 알 법한 그룹사입니다. 그 그룹사 사실 이런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이제 발의가 되거나 시행이 되면요. 이런 대규모 이런 이제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은 회사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도 역시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어디 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유보율이랑 뭐 매출액 이런 거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매출액 6조 6천억. 좀 뭐 이거는 예상치고 이전에 7조 6천억. 그리고 유보율도 이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회사 자본 자체가 많으니까요. 자, 시가총액이 근데 1조밖에 안 돼요. PBR 중요한 지표라고 했죠? 0.46배예요. 이 회사 정도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PBR은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1 이하여도 뭐 별 신경이 안 쓰이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얼만큼이 더 올라가느냐? 실제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100%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차트. 야, 어떻습니까? 8,540원 고점 찍고 2024년에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완전 저점이에요. 완전 저점인데 뭐다? 아까 자사주가 굉장히 많았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들 여기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게 보이죠. 근데 여기까지 있죠. 여기 크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까지를 보면 이 회사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자, 요걸 조금 더 이제 이 회사의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제 2025년 1월부터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보면 뭐다? 저점 2번을 찍고 그것도 상승갱신이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승갱신 2번 찍고 가파르게 상승갱신하고 있어요. 조정치가. 뭐다? 폭등의 징조다.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폭등의 징조, 제가 맨날 도레미 하면서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폭등의 징조가 있는 회사는요. 이때 이렇게 눌림목이 생길 때 빨리 공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회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하단 QR코드에 여러분들이 증시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 공략은 지금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좋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뭐 임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 권장은 못해도 7,000원까지는 기준을 잡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종목 어디에 있다? 여기 QR코드, 여기 QR코드 이용해서 증시콜라텍 게시판 확인하시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는 밸류업 쪽을 했어요. 특히나 자사주 소각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인데 크게 주가가 눌려있는 아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방산이에요. 방산이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밸류 자체가 높아졌는데 당연히 평균가 높아져야죠. 이 워렌 버핏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적당한 주식을 싸게 사지 말고 좋은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고요.
좋은 주식을 적당하게 살려면 방산 공략해야 됩니다. 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방위 산업의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방산 4대 강국 목표로 해서 뭐 요런 육성 컨트롤 타워도 만든다고 하고, 자 그리고 방산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방산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 K방산의 AI, 무인 로봇, 야 다 보인다, 다 보여. 그죠? 우리가 봐야 될 섹터 다 보인다. 야 참 좋다. 참 알기 좋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방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중소형 방산주. 지금까지 소외됐던.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더 봐야 돼. 우리는 아직 덩치가 좀 있는 애들을 볼 거다. 수출을 위해 정부 간 안보 협력을 잘할 것. 방산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 개가 다.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 어떻습니까? 러우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요거 말고도 뭐예요? 여러 나라들이, 여러 국가들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군사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한다는 건 국제 정세가 조금 긴장 상태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그 긴장 상태가 점점 더 커질수록 수혜를 받는 산업은 어디다? 방산이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수출도 잘 하고 있죠. 자, 수혜받 산업군은 방위인데 방산 4개사의 빅4 있죠. 1분기 합산이 8조가 넘어갈 전망이다.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국내 방산기업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인데 어때요? 최근에는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뭐 요거는 항상 있는 조정이에요. 자, 요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어요. 꺾인 거 크게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방산 주요 뉴스인데 뭐 이거 일일이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방산기업 잘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 뭐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덩치가 좀 있어. 우리는 여기서 볼 거예요. 여기는 덩치가 좀 작아. 좀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뭐다? 6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할 거다. 자, 실제로 지금 빅4 중에 2기업과 풍산 어때요? 상승 후에 아주 안정적으로 주가 자리 잘 지키고 있고, 그 이후에 어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상승 추세로 다시 돌입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뉴 노멀이에요. 여기가 이제 노멀이 아니라 이 자리가 뉴 노멀이에요.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테마, 방산 테마에서 공략해야 될 종목은 뭐냐?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기 체계 그리고 군수 지원 요런 이제 시스템들을 주로 이제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 지금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미사일 날아다니고 뭐 방공망 펼치고 뭐 첩보 작전 벌이고 뭐 위성에서 뭐 감시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회사예요. 안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요건 그냥 뭐 우리 그림 있는 거 보면 좀 보기 편하니까 가지고 나왔는데, 요런 SAR 위성이라든지 우주물체 감시체계, 그리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죠. 탄도탄 방어작전 수행 능력 보강을 위한 작전 통제소 기술.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요 부분의 중요성이 아주 많이 부각이 됐죠. 요거 앞으로 이 사업 영역 전 세계에서 러브콜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밸류업 얘기하면 첫 번째 파트에서 밸류업 얘기하면서 최대주주 지분이나 뭐 자사주 이런 것들 보라 했는데, 얘 최대주주 지분이요. 요거 합해가지고 59%가 넘어가면 거진 60%예요. 이런 애들 상법 개정에 정통으로
좀 약간 상법 개정의 그 수혜를 정통으로 입을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앞에 방산이야. 뭐예요? 솔직히 첫 번째 종목보다는 이 두 번째 종목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어요. 뭐 여기 뭐 글씨가 많은데 그냥 요거만 보세요. 자, 근데 주주가치 제고 공시가 최근에 한 6월 중말에 이제 됐단 말이에요. 약간 부랴부랴한 느낌이 있어요. 상법 개정 뭐 어쩌고 나오고 좀 부랴부랴 좀 한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요런 움직임 이제 처음 딱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앞으로 요런 거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지금 정치계 쪽 뭐 움직임이나 뭐 상법 개정하는 방향을 봤을 때 요거 수혜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야, 기관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인도 이틀 동안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팔았습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아니에요. 이 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나오거나 주춤했던 자리를 우리가 공략하는 거야. 얘네들 어차피 다시 들어와요. 결국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보면 또 들어와가지고 주가 끌어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다? 요만큼 요때 이제 좀 조정 맞고 조금 이제 힘 빠졌던 거 우리가 이때 공략을 하면 이 이후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우리보다 안 좋은 가격에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요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황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책이라든지 글로벌적인 뭐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얘네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나갔다. 그럼 뭐다? 우리한테 기회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이제 뭐 실적 잘 되는지 봐라. 굉장히 좋아요. 3조 7천억 전망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2조 8천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10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가 조금 시가총액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PBR도 마찬가지고요. 좀 높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다? 방산주는 이게 지금 뉴노멀이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지금 시장은 가는 놈이 가는 섹터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알아두시고 투자에 접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좀 볼게요. 차트인데 2025년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여기 얼마입니까? 거의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였는데 2배가량 올랐어요. 2배 넘게.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아직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조정 구간이 어때요? 조정 구간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구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있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났어. 윗골이 길죠? 자, 그럼 뭐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덩치가 크니까 급등할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뭐다? 우리는 56,000원대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7만 원 돌파할 때 팔면 된다. 근데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좀 더 가져가셔도 무관한 종목이다. 이거 여기 주식콜라텍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첫 번째 밸류업, 두 번째 방산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과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투자 공지 고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